처음에는 동굴 속에 사람들이 살 때 여자와 남자는 대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동굴 속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살아요. 밤이 되면 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기불 뭐가 있어요. 그냥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에게는 서로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깜깜한 속에서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부부의 연을 시시때때로 나누게 되겠죠? 근데 잠자리를 어느 부족은 딱 체계적으로 여긴 네 자리, 여긴 네 자리, 여긴 네 자리 이렇게 정해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식이 없었던 시절의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뒤죽박죽 섞여서 살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엄마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왜? 엄마는 자기 뱃속으로 났으니까. 자기 새끼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어느 놈이 내 아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권력이 누구에게 갈까요? 엄마에게 갈 수밖에 없죠.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요. 근데 아빠들은 내 자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배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지배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바깥에서 생겨납니다. 사냥할 때, 채집할 때. 사냥할 때, 채집할 때 어떤 놈이 대가리가 되겠어요? 사냥을 잘하는 놈. 기운이 세거나 머리가 좋아서 작전을 잘 짜거나 그림을 그릴 줄 알거나. 뭘까요? 그림은 뭘까요? 인간의 능력이 오늘날 문명을 이루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그림 그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림 못 그리죠.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개념화해서 2D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 우리 주변에 있는 3D로 만나는 이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2D로 옮기면 뭐가 가능해지느냐면 맘모스는 여기 있잖아. 맘모스는 대빵만해. 인간은 요만해. 그러면 야 인간이 앞에 일렬로 쓰면 이거 다 죽겠다. 얘는 뒤로 보내야 돼. 쟤는 옆으로 보내야 돼. 이 작전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전쟁을 해서 네안데르탈인이 전멸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 때문이었다. 크로마뇽인은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네안데르탈인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크로마뇽인보다 뇌 용적도 컸고 등치도 훨씬 컸어요. 신체적으로 훨씬 먼저 발달했어요. 근데 멸망했어. 크로마뇽인한테 씨알 하나 안 남기고 멸종해버렸어요. 이상하죠. 그 원인을 그림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류 문명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삼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다 보신 분? 봤어요. 한 분 계시네. 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외계인들과 싸우는데 외계인들을 추종하던 무리들의 대빵하고 외계인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이 외계인은 지금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추종하던 무리들을 싹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면 우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 문명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우화를 읽어주는데 외계인이 갑자기 물어봐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죠. 근데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은유? 지규? 모르겠어. 그거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네?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종족이구나. 못 믿겠어. 싹 죽여버려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 다른 어떤 짐승들도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요. 인간만. 그래서 그 인간이 한 거짓말 중에 현대까지 우리 인간들을 올가매고 완전히 노예가 되도록 만든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의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종이로 인쇄된 거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 가치도 다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막 교환하고 쓰잖아. 달러하고 원화하고 교환하고 위안화하고 엔화하고 막 교환하고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실체는 뭐지? 원래는 물물 교환이었어요. 물물 교환. 근데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폰하고 이 책하고를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책 몇 권을 가져야 이 폰 하나가 되지? 이걸 따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는 조개 껍데기 100개짜리로 하자. 얘는 조개 껍데기 1개짜리로 하자. 이러면 말이 되겠니?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갑자기 실제 물건을 대신하는 상징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상징과 실제를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과 실제. 자, 인류는 이렇게 두 가지 능력 때문에 문명을 읽었어요. 바깥으로 이제 다시 동굴 속의 사람들로 돌아가요. 바깥으로 사람이 사냥을 막 하러 나갔어. 맘모스를 잡아야 돼. 그럼 언놈은 힘이 세가지고 힘 센 놈이 막 맘모스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놈이 있으면 그놈이 대빵이 되겠죠.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1대1로 맘모스랑 싸우면 죽죠. 맘모스 체격이 코끼리 한 대여섯 배 돼요. 체적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작전을 짜는 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우두머리는 처음부터 어떤 놈이 되기 시작해요? 머리 좋은 놈이 되기 시작해요. 머리 좋은 놈은 바로 옆에 어떤 놈을 놓을까요? 힘센 놈을 놔요. 그래서 머리 좋은 놈이 우두머리를 하고 힘이 센 놈이 두 번째 우두머리가 되죠. 근데 힘센 놈들은 항상 뭘 꿈꿀까요? 반역을 꿈꾸죠. 왜? 쟤보다 내가 센데.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이 비극의 씨앗에는 요게 들어있어요. 머리 좋은 놈은 머리가 좋은 대신 힘까지 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인간에게는 대부분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머리가 좋거나 힘이 세거나. 같이 가지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힘센 놈이 두 번째 자리에 가면 이 2인자는 항상 1인자의 자리를 노려요. 그래서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죠.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전부 다 2인자의 반역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남자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바깥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맹수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먹잇감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열, 순위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원주님 기억나죠? 여자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대. 근데 연대가 왜 튀어나올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여자의 가치는 공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은 20대 때 친구가 제일 많아요. 20대 때는 친구를 셀 수도 없어. 막 세다가 한 50명까지 셌는데 이 정도면 내 친구들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놈이 전화 왔다 그러니까 그 50명을 안 들어오니까 놈이 또 전화가 와. 그럼 또 나가. 남자는 20대 때는 100명인지 200명인지 몰라 내 친구가. 거의 무한대수에 가까워요. 30대 때 되면 한 절반으로 줄어요. 40대 되면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50대쯤 되면 친구 10명 있다 그러면 이놈은 진짜 인생 잘 사는 놈이야. 60대 때 남자가 친구가 한두 명 있다. 성공한 인생이야. 70대 때 그 남자에게 친구가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70대 때 그냥 혼자 가는 거야. 70대 이후로는. 그게 남자예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친구가 되잖아요. 원중과 내가 가까운 친구가 됐어. 그거는 우리 둘이 서로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제가 나보다 아래야. 제가 나보다 위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결정해놓은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친해질 수 있어요. 동갑내기들끼리도. 근데 동갑내기들끼리 쟤랑 나랑 다이다이 같아. 그럼 어떤 형태로든 싸웁니다.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이건 사춘기 애들을 보면 금방 티가 나요. 사춘기 애들은 교실에 가면 순위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순위가 좀 희한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루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왜냐면 얘네들 건드리면 골아파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열애 시켜놓고 힘이 제일 센 놈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안 붙이려고 그러고 얘네가 뭘 요구하면 그냥 좀 들어주려는 편이야. 그런데 나머지들은 어때요?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 반에 요즘엔 고등학생 몇 명쯤 있어? 한 반에 30명. 30명. 저희 땐 70명 있었어요. 70명이 있으면 1위부터 70위까지 다 있어요. 남자들의 세계는. 그래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마모되죠. 그 대신 뭐가 돼요? 친구가 떨어져 나가죠. 마모되죠. 자, 여자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많아요. 오히려 여성들은 사춘기 때는 친구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패거리 문화 때문에. 딱 나랑 이해관계, 나를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애들끼리만 딱 몇 명만 모여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모가 되면서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60대, 70대 되면 60대, 70 그 롯데백화점 건대 점에 가서 한 11시부터 1시까지 거기 식당에 앉아있으면 전부 할머니들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쫙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들인데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매일매일. 할아버지 눈 씻고 찾아가셨어. 할아버지들은 다 뭐예요? 혼자. 파고다공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놈이 나랑 바둑 안 둬주나. 여기 이렇게 해보고 그래. 바둑 둬서 잠깐 친해진 것 같아도 한 일주일 지나면 싸워서 안 봐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가 돼요. 이게 뭐냐? 여성들은 동굴 속에 살 때 남자들이 먹이를 구해 오잖아요. 그럼 동굴 속에 20명짜리 그 가족도 있을 거고 50명짜리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빵은 제일 큰 엄마겠죠. 제일 자식을 많이 낳은 엄마거나 제일 나이가 많은 엄마거나. 바깥에서는 남자들이 아무리 지들끼리 순위를 정하고 뭐 내가 남놈이야 지가 남놈이야 이렇게 싸웠어도 집에 들어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류는 사실은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모계 사회였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류의 일부는 침팬지랑 똑같은 그 사회 구성을 했던 인류들도 많이 있어요. 침팬지는 어떻게 하느냐? 수컷들끼리 싸워요. 박 터지게 싸운 다음에 우두머리 하나가 딱 나와요. 그 우두머리가 모든 암컷을 거느립니다. 왜? 그래야 내 새끼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모든 암컷들은 우두머리 수컷의 것이 되고 세컨 수컷부터는 암컷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컷끼리 교미를 합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무시무시한 거죠. 그만큼 왕체제, 우두머리 체제예요. 우두머리 체제.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그런 경우는 오래 못 가요. 왜?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요. 근데 여성 모계사회 중심의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 현숙님이 지금 큰엄마예요. 큰엄마면 먹을 걸 쫙 가지고 왔을 때 남자들은 먹을 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1인당 한 개씩 쫙 나눠줘요. 그냥 똑같은 무게로. 근데 큰엄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사모니는 등치도 크고 쟤는 나가면 힘도 많이 쓰고 쟤는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럼 얘는 이만큼 뚝. 우리 나경이는 등치도 조그맣고 그렇지만 얘는 요만큼만 먹어도 영민하게 잘 살 수 있는 아이야. 그럼 요만큼 뚝. 큰엄마들은 이 아이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픈 아이한테 조금 더 주고 힘센 아이한테 조금 더 주고 많이 먹는 아이한테 조금 더 주고 이런 거를 알려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나의 구성원들의 상태를 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때요? 계속 눈이 돌아가죠. 계속 뭐가 생겨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계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남자들은 뚝뚝뚝뚝 일률적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남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에 되게 약해요, 사실은. 여성들이 현실적인 계산에 훨씬 빠릅니다.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정보예요. 일반론이에요. 여성들도 뭐 산수 못하는 분이 있고 남자들도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남성은 계열사회, 여성은 공감사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지배하던 모계 사회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는 인류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대략 자, 인류가 태어난 게 한 200만 년이라고 본다면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인류의 조상이라고 놓고 200만 년 됐다라고 본다면 200만 년 중에 199만 년을 여성 모계 중심 사회로 살았던 겁니다. 인류. 그런데 어느 날 힘센 놈이 아니라 어느 날 농사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인간이. 그전까지는 사냥만 하다가 농사를 하기 시작해요. 농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어떤 놈이 더 많이 차지하겠어요? 힘센 놈이 많이 차지해요. 땅. 튼튼한 놈이 더 많이 경작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놈이라도 그 당시에 뭐 농기구 다 뻔한데 지혜로운 놈도 지가 경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 힘센 놈이 점점 더 큰 땅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자, 한번 추수를 하고 그 다음 해가 돼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땅을 조금밖에 경작 못한 아이는 먹을 게 모자르게 되고요. 땅을 많이 경작한 놈은 먹을 게 남게 돼요. 남으면 뭐가 생겨요? 이때 최초로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재산이 쌓여요. 점점 더 쌓여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에서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은 축적을 하게 되고 축적한 건 지켜야 되니까 뭐가 생겨요? 집이 생기고 창고가 생겨요. 그럼 이거를 내 시인지 아닌지 모르는 놈한테 나눠주고 싶을까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독점하려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침팬지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면서 정신적으로 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권위를 죽여야 돼요. 여자가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이제 왜?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 애를 많이 낳아서 내가 쌓아온 이 재화를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새끼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문명사회에서 장자를 죽이는 관습이 생겨요. 자, 이 장자 세습 제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훨씬 훗날의 얘기예요. 처음에는 내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난 애를 죽여요. 그 두 번째 태어나는 애부터 장자로 키웁니다. 얘가 내 새끼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성을 내 것으로 합법화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합법화하려면 뭐가 돼요? 법을 만들려면 항상 법 이전에 인류에게 필요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 필요해요. 이 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자, 원래 여자가 지배자였는데 남자가 지배를 해야 돼. 그럼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자가 막 발언권도 세고 막 야, 너 이 새끼야, 너 어디서 까불고 있어 엄마한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종교를 통한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 여성을 비하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져요? 땅을 나 혼자 많이 경작을 했어. 근데 이놈이 비굴해. 그래서 얘한테 꿔줘. 그 이자를 받아. 그럼 얘는 다음 해가 되면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더 네. 가난해졌어. 또 빌려줘. 더 이자를 받아. 또 가난해졌어. 그래? 그럼 땅 요만큼 나한테 띄워줘. 못 갚는 거 땅으로 줘, 땅으로 줘, 땅으로 줘. 나중에 얘 땅이 다 내 땅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소작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노예도 재산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농경사회가 인류를 보통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농경사회 때문에 망가진 인류의 첫 번째가 위장이에요. 원래 인간의 이 위장은 고기와 과일, 채소 이런 거에 익숙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쌀과 밀이 주식이 된 거예요. 쌀과 밀이 주식이 되다 보니까 원래 밀가루는 인간에게 특히 더 안 좋아요. 쌀보다 더 안 좋아요. 쌀에도 글루텐이 있는데 밀가루는 몇 배가 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장이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농경사회는 뭐예요?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원래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이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고정된 땅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촌락이 생기고 이게 더 많아지면 도시가 생기죠. 도시가 생기면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상업이라는 게 생기고 돈이라는 게 생기는데 뭐랑 같이 생기느냐? 전염병이랑 같이 생겨요. 그래서 농경사회의 시작이 전염병과 위장장애와 정신적인 불구. 왜? 여성들이 지배하던 세계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성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정의가 문제가 돼요. 정의란 무엇이냐? 니체가 보는 정의란 무엇이냐? 약자들이 투덜거리는 거야. 강자에게 정의가 필요해요? 내가 주변에 100명의 농지를 다 뺏어서 내 걸로 만들었어. 나는 그 과정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빌려준 거 이자 받았을 뿐이고 그걸 얘가 못 갚았을 뿐이고 그래서 얘 땅이 내 땅이 된 것 뿐이고 근데 지가 와가지고 소작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해라. 나는 좋은 일 해줬어. 이 사람한테 정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근데 뺏긴 놈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경작만 하면 이자라고 뺏어가고 땅 뺏어가고 계속 내 재산은 줄어들고 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지 자손들 100대 200대 먹고 살 것 같은데 내 거 자꾸 뺏어가 나는 결국은 노예가 돼버렸어. 와 이런 불공평한 세계가 어디 있어. 이런 불합리한 세계가 어디 있어. 정의가 필요해. 니체가 볼 때 정의, 도덕이라는 건 약자들이 강자에게 부리는 떼쓰기, 추종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자, 성경에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가버렸는데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는 농경사회 이전에는 신도 없었어요. 신이라 그래봤자 무슨 신이에요? 다 자연재, 막 번개가 신이 되고 제우스 같이 그 뭐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자식 많이 낳게 해고 그래서 토템 발견되는 고대의 토템들 막 몇십만 년 된 토템들 보면 대부분 여성신이에요. 신들이. 남성신 얼마 없어요. 남성신이 하던 역할은 대부분 뭐냐면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야훼라고 하는 저쪽 페르시아 반도 주변에 있었던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인데 유대인들 유목민들이 맨날 페르시아, 아라비아,
뭐 시리아, 아시리아 뭐 이런 데 막 전쟁을 그냥 겁내. 이집트랑 막 나중엔 유럽까지 와가지고 막 로마까지 와서 전쟁을 맨날 해. 유목민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데 맨 떠돌이들인데 이 속에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민족을 지키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전쟁의 신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선택한 유목민의 신이 야훼였어요. 전쟁의 신 야훼.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의 신 야훼를 어떻게 만들어요? 유일신으로 만들죠. 유일신으로 만들어요. 니체의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써있었다 그래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왜 죽었냐? 했더니 신이 여러 신들이 있는 데서 난 유일신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신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다가 다른 신들은 웃다가 죽고 유일신이라고 주장할 때는 쪽팔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 자,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자연으로부터 온 존재였기 때문에 토템으로부터 온 존재였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인류에 굉장히 불합리한 정확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유대교의 유일신 야훼를 세계 종교로 확장한 두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유대의 신이 전 세계의 유일신이 되어버린 거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인생 그냥 풍요롭고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놈들이 더 잘 사네, 현세에서. 하나님 어디 간 거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 너희들의 모든 도덕, 모든 가치를 부여하던 신,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만들어주던 신이 죽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야 나는 존재하는 거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건 더 엄정한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금방 보여요. 자기 생각 없어요. 네. 유튜브에서 본 거, 신문에서 본 거, 누가 카톡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어요. 니체가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발현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짓으로 정철된 스토리를 대중이 믿는 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간하고는 침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인간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고 천민이고 원숭이고 낙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자기 생각이 아닌데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98대 2의 법칙이 그거예요. 98%는 남의 이야기를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2%만이 내 이야기가 뭐지? 나의 생각이 뭐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가 이제는 신이 아니야. 주체는 나 자신이야. 여기서 주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 네가 노예로 살 거야? 교수로 살 거야? 학생으로 살 거야? 작가로 살 거야? 직장인으로 살 거야? 이 모든 것들, 우리
이렇게 98%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왜 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 나는 초등학교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초등학교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중학교 왜 갔어요? 고등학교 왜 갔어요? 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그럴 수 있어요? 대학교 나의 의지로 불타는 의지로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한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 중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건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봐봐요. 현대사회, 주체성이 중요해진 현대사회라는 건 사실은 200년 전에 니체가 얘기한 이후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사회였어요, 세상은. 하지만 주체로서 우리 살고 있나요? 우리 주체로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자, 신은 죽었어. 주체인 너 자신을 찾아야 돼 라는 선언을 하는 게 이 짜라투스트라의 일부의 얘기입니다.